우리는 넷플릭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점지해주는 콘텐츠 받아먹으며 소파랑 한몸이 되어가는 시대요. 지금 시가총액 수백조 원짜리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괴물 기업 넷플릭스를 과거에 누군가가 5천만 달러에 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억 원 정도의 제발 좀 사가라며 헐값에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 제안받은 쪽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 뼈다구 같은 소리냐며 콧방귀 끼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지금 넷플릭스 앤 칠 대신 블록버스터 앤 칠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전세계 9,000개 매장, 직원 6만 명, 미국의 매주 금요일 밤을 지배했던 비디오 대여점의 킹 그 자체. 근데 한순간에 오만함으로 전부 말아먹고 지금은 전세계에 딱 하나 남은 매장만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는 비운의 가게, 바로 블록버스터입니다. 1980년대 당시 미국 비디오 대여점 풍경이 어땠냐면은 지금 상상하는 거랑 많이 달랐습니다.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조명, 담배 냄새 찌든 카펫, 구석에는 커튼으로 가려진 음침한 성인 영화 코너, 주인장은 손님이 오든 말든 카운터에서 신문 보거나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아재들의 은밀한 아지트,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손잡고 가기엔 민망하고 애들 보내기엔 교육상 우려스러운 그런 공간이었죠. 이 야만의 시대의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들이 있었으니 데이비드 쿡, 그리고 쓰레기 처리업으로 돈 긁어 모은 웨인 하이젠가. 이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생각을 해요. 왜 비디오 가게는 맥도날드처럼 될 수 없지? 이렇게 만든 블록버스터라는 대여점은 뭐가 달라도 확 달랐습니다. 일단 매장이 운동장만큼 넓고 칙칙했던 비디오 대여점 느낌 확 죽여버리고 조명 환하게 해버리고 성인 영화 코너는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최신 할리우드 영화랑 가족 영화로 꽉 채웠어요. 가장 큰 혁신은 바코드 시스템이었는데 주먹구구식 장부에 볼펜으로 이름 적던 구멍가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컴퓨터로 고객 관리하고 전지점 재고를 파악한 거예요. 파란 바탕에 노란 찢어진 티켓 모양 로고가 동네마다 들어서니까 칙칙했던 동네 비디오 가게들은 그냥 뭐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록버스터 돌풍의 시작이었죠. 지금이야 넷플릭스 메인 화면에서 리모컨 딸깍거리다가 30분 만에 지쳐서 잠들곤 하지만 90년대를 살아본 분들이라면 아실 그 어떠한 감성이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블록버스터로 몰려갔어요. 문 열고 들어서면 코 찌르는 특유의 냄새, 수천 개 플라스틱 비디오 케이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화학적인 뭐 그런 냄새, 계산대 옆 싸구려 팝콘 기계의 버터 냄새, 거기에 묘하게 섞인 낡은 카펫 냄새까지. 그게 주말 시작을 알리는 향수 같은 거였거든요. 그 넓은 매장을 하염없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뭘 대여하겠다는 목적보다는 나만의 영화를 찾아내겠다는 일종의 탐험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특히나 신작 코너 벽면 훑을 때의 긴장감이 장난 아닌데 타이타닉이나 매트릭스 같은 대작 나온 날이면 여기는 그냥 전쟁터입니다. 비디오 케이스가 수십 개 진열되어 있는데 막상 들어보면 뒤가 텅 빈 그 절망감, 대여 중이라는 글자 볼 때마다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눈길이 향하는 곳이 어딥니까? 반납 카트입니다. 직원이 방금 반납된 따끈따끈한 비디오 정리하기도 전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저기요, 이거 반납된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묻던 그 간절함, 넷플릭스 서버 터지지 않는 한 절대 느낄 수 없는 오프라인 시대만의 희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낭만 뒤에는 블록버스터의 악랄한 수익 구조가 숨어 있었는데 바로 연체료죠. 어린 시절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연체료였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대여비보다 비싼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반납일 다 차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매장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블록버스터 전성기 시절 전체 수익의 15%에서 20%가 연체료에서 나왔어요. 고객들 연체료 짜내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절하게 되감아주세요. 비디오 다 보고 되감기 안 하고 반납하면 벌금 물리는 이 야박한 정책, 다음 사람 배려라고 포장했지만 사실 직원들이 일일이 되감기 귀찮아서 만든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2000년 텍사스 댈러스 블록버스터 본사 CEO 존 안티오코가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쭈뼛거리며 들어온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온 조그만 스타트업 CEO 리드 헤이스팅스였어요. 헤이스팅스가 침을 꿀꺽 삼키며 제안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5천만 달러에 인수해주세요. 대신 저희가 블록버스터 온라인 대여 부문 맡아서 구축할게요. 당시 헤이스팅스 회사는 우편으로 DVD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적자에 허덕이며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회사 이름이 넷플릭스였습니다. 블록버스터 임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훗날 당시 회의 참석했던 사람 증언에 따르면 웃음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다고 합니다. 뭐? 우편으로 비디오를 빌려줘? 야, 사람들
사람들은 금요일 밤에 팝콘 냄새 맡으면서 매장에서 고르는 걸 좋아해. 누가 며칠씩 기다려서 영화 봐. 존 안티오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연체료로 떼돈 벌고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연체료 없는 무제한 대여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들 눈에 넷플릭스는 수익 모델도 없는 멍청이들 모임으로 보였을 거예요. 헤이스팅스는 댈러스 공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두고 보자며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블록버스터는 서서히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걷어차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멍청하게 망한 줄 아시겠지만 얘네도 분명히 심폐소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 위기감을 느낀 블록버스터는 토털 액세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반납하면 신작으로 바꿔주는, 넷플릭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필살기였죠. 이게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당시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우린 이제 어쩌냐고 생각했을 정도로 강력한 한방이었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블록버스터 이사회는 토털 액세스 서비스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CEO 존 안티오코를 해고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편의점 세븐일레븐 출신의 제임스 키스를 앉히죠. 새로운 CEO가 뭐라고 했을까요? 넷플릭스는 화려한 틈새 시장일 뿐이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한다며 온라인 투자를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 팝콘과 콜라를 진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안방극장을 그야말로 공습해버렸고 마트 앞에는 레드박스라는 1달러짜리 DVD 자판기가 등장해서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었어요. 뒤늦게 정신 차린 블록버스터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체료도 폐지해봤지만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고객들은 그동안 뜯겼던 연체료 복수라도 하듯이 냉정하게 등을 돌렸어요. 결국 2010년 블록버스터는 파산 선언하고 맙니다. 전 세계를 푸른색으로 뒤덮었던 9,000개의 간판이 모두 내려갔어요. 직원들은 해고되고 매장은 텅 비어서 피자 가게로 헬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엄청난 브랜드가 경영진의 오만으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요, 지금 미국 오리건주의 작은 도시 밴드에 지구상에 딱 하나 남은 블록버스터 매장이 영업 중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제 영화 빌려줘서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성지이자 박물관 같은 거예요. 전세계 힙스터들이랑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넷플릭스만 켜면 볼 수 있는 영화를 굳이 비디오 테이프로 빌리는 척 사진 찍고 되감게 해주세요 라고 적힌 티셔츠랑 굿즈 사갑니다. 에어비앤비랑 협업해서 매장 안에서 하룻밤 자는 이벤트도 여는 거예요. 90년대의 상징이었던 기업이 망하고 90년대 향수를 파는 관광상품으로 전락한 거죠.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수만 편의 영화가 쏟아지는 세상이기에 연체료도 없고 되감을 필요도 없고 헛걸음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아주 가끔은 그 불편함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플라스틱 케이스 만지작거리고 진열대 사이 헤매며 오늘 뭘 볼까 고민하던 시간, 비디오 한 편 빌리려고 들이는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집에 돌아와 재생 버튼 누르는 순간이 더 소중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편리함을 얻은 대신 영화를 고르는 설렘을 구독이라는 납작한 단어로 바꿔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블록버스터의 몰락은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변화를 거부한 거인은 결국 화석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비웃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무언가가 10년 뒤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안녕히 계세요.